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신형철입니다.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실전 모의고사집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실전 모의고사는 총 16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가는 모의고사 문제는 과거에 기출되었던 거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문제를 재구성해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었고 중요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4회, 6회 이런 식으로 짝수번은 에듀윌 강사진이 직접 출제를 해서 가장 실제 시험에 적합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할 때 이 실전 모의고사집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하나씩을 읽으면서 해당된 내용의 옳음, 그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론을 정리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회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합격하려면 90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찬된 내용이 신라에 대해서는 약간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고 백제에 대해서는 겨우 3대만을 기록하였을 뿐 없는 것이 많다.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자처한 땅의 일부는 남쪽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부식이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김부식이 신라의 역사를 기준으로 고구려사를 쓴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에요.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그러면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포인트가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독자적 정통론을 제시하였다. 보통 사만정통론 혹은 마한정통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이 안정복의 독자적 정통론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역사인식이 형성되었습니까? 바로 이익의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아. 다음 2번째,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라고 평가가 되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안정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이 책의 저자는 열조통기를 저술하였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려시대까지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강목의 일종의 속편으로서 열조통기가 저술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고구려의 역사 연구를 심화시켰다. 지금 조선 후기의 역사서죠. 그러니까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역사 연구를 심화시켰다. 이종회의 동사가 되겠죠. 다음, 중국 및 일본의 자리를 망라한 기전체사로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대요. 그러면 한치훈의 해동 역사, 중국 및 일본의 자료 약 500여 권을 이용해서
한치훈의 해동 역사가 저술되었습니다. 다음,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누구예요? 유득공. 어떤 책에서? 발해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키워드 확인해 보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리고 동사 강목의 일종의 속편 형태로 열조 통기가 저술되었다. 동사 강목과 열조 통기는 안정복의 저서이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는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이인임의 친원 외교를 비판해서 전라도 나주 지역으로 귀양도 갔습니다. 한편 그의 저서로는 금남 자병, 악곡으로는 납시가, 정동 방곡, 문덕공이 있다. 문덕곡 등이 있다. 밑줄 친 그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는 정도전입니다. 보통 정도전 하면 재상 중심의 정치, 그 다음 불시잡변, 조선 경국전, 그리고 고려국사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시된 자료 것도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서 조선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바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조선시대 최초의 사찬법전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동방 이학의 조라고 불렸다. 동방 성리학의 원조이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정몽주죠. 다음 3번. 유학적 통치규범을 담은 소격전을 편찬하였다. 이 소격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종 때 하륜 등이 편찬한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략 입문서인 경몽요괴를 저술하였다. 이건 누구의 저서입니까? 이. 그래서 정도전, 조선 경국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문제죠. 3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숙종은 남인의 역모 사건 등을 계기로 남인을 처벌했대요. 그러면 숙종 시기 역모 사건, 남인이 축출되었다. 그러면 경신황국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경신황국 관련된 인물들 생각해 보실래요? 허적, 그 다음 허적의 아들 허견, 특히 역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바로 허견이죠.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고 하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서인들이 대거 축출당한 사건. 그러면 나는 기사황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신왕국 이후, 그 다음에 기사환국 이전 요 사이의 역사적 사실을 골라보십시오. 이때는 경신왕국 이후 서인들이, 남인들이 제거되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경신왕국이나 기사왕국이 전부 다 숙종 때인데 인조반정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조반정은 1623년 능양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 반정입니다. 광해군을 폐위시켰죠. 이 인조라고 하는 인물은
능양군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중종반정이 있었잖아요. 이 중종은 왕이 되기 전에 진성대군이었습니다. 다음, 위훈 삭제 문제로 사화가 일어났다. 이건 기묘사화겠죠. 그러면 기묘사화는 어느 왕 때? 중종 때겠죠. 기묘사화 중종 때. 역시 해당 사항 없고. 다음, 이괄의 반란군이 도성을 점령하였다.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1624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때 인조는 한양을 떠나 공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있는 것은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보실 것은 4번 현대사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박정희 등 일부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가번은 뭐예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죠.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미국은 브라운 곽서를 통해서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대가로 대한민국에 군사,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브라운 곽서는 1966년에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와 나 시기 사이 1961년부터 1966년 사이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자, 1번. 당시 정권에 의해서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 경향신문은 이승만 정부 시기 대표적인 야당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향후에 있게 될 60년 3.15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을 폐간하게 되죠. 이게 1959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건 한일협정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1.1 사태가 일어나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대요.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1.1 사태. 1.1 사태는 1968년 1.1 사태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2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와 브라운 곽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일협정만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볼까요? 자, 최근에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시험도 그렇고, 한양 도성, 그 다음 경복궁과 같은 궁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한양 도성이나 아니면 경복궁과 같은 궁궐을 좀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5번 문제의 한양 도성 이후에 경복궁 관련된 문제를 제시해 봤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한양 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395년 도성 축조도감을 설치하고 성벽을 처음 축조할 때 산지와 구릉에는 석성, 돌로 쌓고 평지에는 토성으로 쌓았습니다. 조선왕조에서는 남산에 신을 모시는 국사당을 세우고 국가가 직접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국사당을 허물고 조선신궁을 짓는 등 엄청난 순환을 당했대요. 이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당이 되겠죠. 다음 3번이 좀 틀렸는데요. 도성 수축도감을 설치해서 대대적인 성벽 증축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성 수축도감은 태종 때가 아니라 세종 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한양도성의 사대문은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돈이문, 서대문, 그 다음 숭례문, 남대문, 숙정문은 북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타난 정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십시오. 청은 조선에 대한 완전 무결한 독립을 인정한다. 청은 랴오똥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자, 그러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랴오똥반도, 즉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게 되었다. 이건 뭐죠?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조약,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1895년 이후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기억.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에서 거문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한번 문장이 나왔었죠. 1885년도에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후 1887년도까지 주둔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어났다라고 돼 있으니까 1885년 시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정답은 안 되겠죠. 왜? 1895년 이후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태양력이 사용되었다. 태양력이 사용된 것은 을미 개혁대잖아요. 그럼 봅시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요동반도 할양 문제가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일본을 압박합니다. 이걸 삼국간섭이라고 하고 결국 요동반도를 청에 다시 돌려주게 되죠. 삼국간섭 이후에 7년외각이 형성이 되었고 이후 일본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 권력을 잡은 일본이 간섭하에 을미개혁이 진행되게 되죠. 그러면 니은은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동학농민군이 황룡천에서 관군을 크게 물리쳤다. 황룡천 전투는 1894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항 없겠죠. 다음 리을. 삼국간섭의 영향으로 7년외각이 수립되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국간섭, 7년외각,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리을도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만 고른다면 니은과 리을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7번 문제를 볼까요? 7번. 다음 사료와 관련된 사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공주는 우리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의 넷째 딸이다. 자, 거기에서 대흥, 그 다음에 보력 이런 표현이 나왔죠. 아, 공주는 대흥 56년 여름 6월 9일 임진일에 궁밖에서 사망하니 나이는 36살이었다. 이에 시호를 정효공주라고 하였다. 자,
거기에 보시면 대흥이라고 하는 발해 문왕 때 사용했던 연호가 보이고요. 그 다음 문왕의 넷째 따님이신 정효공주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번과 관련된 해당 시기는 발해 문왕이죠. 발해 문왕. 자, 그러면 이 정효공주의 무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형태 맞습니다. 문왕은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고 자처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 이 무덤은 중국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돌사자상이 나오죠. 이 돌사자상은 정효공주 무덤이 아니라 정혜공주 무덤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정혜공주 무덤은 구식 돌방무덤 구조로서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다시 돌사자상은 정혜공주 무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8번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최근 시험에서 임진왜란의 여러 가지 전투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김시민이 왜 대군을 맞아서 격정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기억은 뭐예요?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죠. 다음 니은.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해서 평양성을 탈환했대요. 그러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평양성 전투. 다음 권율 장군이 이치 전투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대요. 이치 전투. 다음 리을에 이순신의 수군이 거북선을 이용해 최초로 승리하였다. 거북선을 이용하여 최초로 승리한 전투는 사천해전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실래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사천해전이 가장 빠르죠. 그 다음은 이치전투. 그 다음은 진주대첩.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디귿, 기억, 니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 임진왜란 관련된 내용이 있을 텐데요.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심학습 해가지고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들이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볼까요?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가져다가 바쳤다. 용이 대답하기를 대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바닷속에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천신이 되셨는데 여기에 유신은 김유신이겠죠? 두 성인이 같은 마음으로 이처럼 갑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절을 시켜 보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 사료는 신문왕 때 만파식적의 고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기에서 신문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첨성대를 세웠으며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였다. 첨성대,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였다. 누굽니까? 바로 선덕여왕 때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달구벌로 수도를 천도하고자 했다. 이 신문왕 때는요, 달구벌, 즉 현재 대구 쪽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는데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천도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정답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향가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 진성령 때 향가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으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죠. 다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그러면 진왕 때 545년. 그래서 만파식적의 고사 신문왕 때 달구벌로 천도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다.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문제 지문에서 독일이 통일된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독일이 통일이 언제 되었는가? 독일의 통일. 이 독일의 통일은요, 원래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1990년에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1990년 이후에 역사적 사실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기호. 대한민국 정부는 북방외교의 결실로 헝가리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과 수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점이 198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 디귿.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 때죠. 1995년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겠고, 그 다음에 리을.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은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해당돼요. 1982년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일 통일 이후 남북 기본 합의서, 조선 총독부의 건물 철거,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각도 감사는 각 고을마다 연분을 살펴. 연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재상 외 곡식의 실, 불실이 비록 다 같지 아니하더라도 총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전실을 상상년, 이분실을 하하년으로 합니다. 그러면
상, 상, 그리고 허, 허. 이런 등급이 나오면 등급을 몇 등급으로 했다는 거예요? 9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분 9등 법, 전분 6등 법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이건 세종때 공법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바로 1번으로 봅시다. 인조 때 시행되었던 전세제도이다. 공법은 세종 때이고요. 인조 때 영정법이 시행이 되죠. 1결당 4에서 6두씩 고정과세한 것, 영정법. 두 번째, 이 제도의 시행으로 1결당 2두씩 결작이 징수되었다. 이 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균역법 시행 이후 국가의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에 결작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3번,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씩을 차등과세하게 되죠. 다시, 공법, 그해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풍년이 들었을 때 상상년 1결당 20두, 가장 흉년이 들었을 때를 하년 1결당 4두씩 차등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비옥도는 상, 중, 하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의 비옥도는 전분 6등법이죠. 6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비옥도를 상, 중, 하로 나눈 것은 고려시대 때에 해당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가 편찬되었다. 이 서기가 편찬된 것은 왕으로 본다면 근초광 시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연도수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초광 제위년도 마지막 해인 375년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고구려의 역사서인 신집이 편찬되었다. 신집은 영양왕 때 이문진이 편찬한 거 아닙니까? 고구려. 그러면 600년이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375년부터 600년 사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고르십시오. 기억, 계로왕이 전사하였고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기억은 장수왕의 남한정책으로 계로왕 전사, 한성함락, 백제 웅진천도, 그게 전부 475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겠죠. 다음, 당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안시성 전투는 몇 년이에요? 645년도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다음, 신라가 금광가야를 정벌하였다. 금광가야는 532년, 대가야는 진왕 때 562년.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고구려가 낭랑을 축출하였다. 미천왕 때죠. 313년 미천왕 때 낭랑이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가 앞시기에 해당하니까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만 고른다면 뭐가?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주 나오는 사건들은 꼭 연도수를 기억하시면 이런 식의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3번 문제가 이제 경복궁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법궁이죠.
왕이 사는 정궁입니다. 13번. 다음 중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조선 왕조의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뒤 1394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1395년 완성하게 됩니다. 경복이라고 하는 뜻은 큰 복을 누리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경복궁은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이죠. 자, 문을 따라서 들어가면 가장 큰 중심 건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근정전. 이 근정전은요, 뭐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근정전에서 하게 되죠. 다음, 근정전 뒤쪽에는 사정전이 있습니다. 이 사정전이라고 하는 곳은 왕이 정사를 돌보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사정전 뒤쪽에는 왕의 침실이 있습니다. 그게 강령전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이런 중심 건물들이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복궁의 동문은 건춘문, 서쪽은 영추문, 남쪽은 광화문, 북쪽은 신무문. 그래서 4번이 신무문과 광화문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죽으면서 한 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데 지금 선생의 글을 읽으니 도덕이 뛰어남을 더욱 알겠네. 조정 관리들이 성취를 기다렸고 시골 안악들도 존경을 바쳤다네. 여기에 긴 솜씨 필세조차 굳세어라.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를 통해서 관련된 인물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출전이 나오죠. 숙종이 정암집을 읽고 쓴 시랍니다. 그러면 정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띄셔야 되겠죠. 정암은 누구의 호입니까? 조광조의 호가 정암이에요. 그러면 조광조와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서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성악지뷰를 저술하였다. 성악지뷰는 이, 성악 10도는 이황. 그렇죠. 2번, 백운동선을 사액받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이황입니다. 그래서 백운동선이 사액받고 나서 명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죠. 다음,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면 정약용.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조광조의 호가 뭐라고요? 정암.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십시오. 내가 비록 부도덕하더라도 일국의 공무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누구는 선왕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하였다. 일단 거기까지 슬러시 하면 어린 자식을 죽이고 나를 유폐하였다. 이 어린 자식은 영창대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글쓴이는 누구예요? 임목대비죠. 폐, 모, 살, 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목대비. 한편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의 성의를 베풀었다. 이 뒤쪽 문장은 뭐겠어요? 중립외교가 되겠죠.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인물 누굽니까? 바로 광해군입니다. 자, 기억. 후금의 침략이 있었다. 기억은 정묘호란이거든요. 후금이 침략한 게 정묘호란. 청나라가 침략한 게 병자호란. 정묘호란은 인조 때 1627년입니다. 해당 사항 없겠고, 다음 이괄의 난을 장만등이 진압하였다. 이괄의 난 1624년이고요. 역시 인조 때에 해당되죠. 해당 사항 없겠고, 디귿 동의보감이 편찬된 시기가 광해군 때. 그 다음 경기도에서 처음 대동법이 시행된 것도 광해군 때.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볼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국채를 변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특히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는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한다. 첫 번째 줄 국채를 변역하는 것, 그리고 금방 읽었었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1925년 치안유지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 법령 이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925년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일본의 식량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되었대요.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된 것은 192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민지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해당 사항 없겠고, 3번,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후 제1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 이걸 관동 대학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관동 대학살은 1923년도입니다. 역시 해당 사항 없겠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1936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25년 이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여러 저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덕무는 백과사전 형식의 오지연문 장전상고를 저술하였다. 이덕무? 오지연문 장전상고는 이규경이죠. 그러면 이덕무는 어떤 책을? 청장관 전서.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권문의 대동운부군옥은 단군 시대 이래 지리, 역사 등등등을 망라한 백과사전입니다. 권문의 대동운부군옥. 홍려아의 휘산여차 여사 동곡동감 제강. 서호수의 해동농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자와 그 다음에 저서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지연문 장전상고는 이규경. 그 다음 이덕무라고 하는 인물은 청장관 전서. 그래서 1번을 오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은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부여 송곡리 유적은 우리나라 무슨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목책, 나무로 만든 방어시설입니다. 방어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100여 기 이상의 대규모 주거지가 발견되었대요. 그러면 부여 송곡리 유적, 목책,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적 주거지역.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청동기 시대 때는 계급, 사유재산, 국가가 형성이 됐던 시기입니다. 2번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시대 석기농기구 반달 돌칼. 2번 정답이겠죠? 다음 우경이 시작되어서 깊이가리가 가능해졌대요. 사료상 우경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지중왕 때죠. 그러면 이미 철기시대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다음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대요. 움집이 나타났다.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안재홍은 조선 상고사 감을 저술하였고 해방 이후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조선 상고사 감이라고 나오죠. 네, 아시겠지만 그냥 조선 상고사만 나오면 이건 누구의 저술입니까? 신채호, 역설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 감 이렇게 되면 요거는 안재홍의 저서이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진단학회에 참여한 손진태는 조선 민족사 개론을 저술하였다. 맞죠? 근데 고사통, 아시조선 이런 것들을 저술해서 당파성론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사통이나 아시조선 이런 책들은요. 안학의 저서가 아니라
최남선에 있었습니다. 고사통, 아시조선 이런 것들. 그러면 안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서가 뭐가 있어요? 안학, 조선 문명사. 이 조선 문명사에서 조선시대 붕당을 서구식 정당과 비교하면서 붕당 정치의 긍정, 그래서 당파성론을 비판하였다. 이능화는 조선 불교 통사, 조선 도교사 등을 저술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0번은 삼별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몽골군에 항복한 고려 왕실은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령이 떨어지죠. 가는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면서 진도로 근거지로 옮겼다. 이곳에서 배중손의 지도하에 궁궐과 성곽을 쌓고 몽골군에 대항하였다. 개경 환도령에 반대하고 그리고 거점을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겼다. 특히 배중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삼별초겠구나. 자, 그럼 봅시다. (1번)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죠. 1번 정답이고요. 2번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맡는 예비군의 역할을 하였다. 2번 설명은 뭐예요? 이거 잡새꾼 설명이죠. 이거 조선시대 잡새꾼. 다음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이거는 임단 중에 만들어졌던 훈련도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4번 국경지대인 양계에 처음 설치되었다. 양계에 주둔하는 병력을 뭐라고 해요? 주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20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1번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요. 2회 모의고사에서는 각각의 문제들을 다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기본서를 통해서 한양 도성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경복궁과 같은 궁궐 내용, 이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접근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 중에서 점수를 획득하기도 가장 좋은 좋은 과목입니다. 또한 한국사는 노력한 만큼 실력이 축적되는 과목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어 영어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한국사도 틈틈이 꾸준히 공부하시면 꼭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4회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